지민은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그녀는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이 지나갔다. 하늘이 연한 파란색에서 엷은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지민은 짜증과 피로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옆집 남자와 그의 정원에 가득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두 마리의 진돗개였다. 금빛 털을 가진 어미개와 활기 넘치는 강아지.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단순히 행복하고 장난기 많은 두 마리의 개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민에게 그들은 소음, 성가심, 그리고 그녀가 갈망하는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방해를 의미했다. 그녀는 무겁게 일어나 오래된 집의 2층에 있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겼다. 살짝 흐린 창문을 통해 그녀는 날이 갈수록 참기 힘들어지는 그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웃집 주인 준호는 30대 남자로 아침 일찍부터 정원에 나와 있었다. 그는 어미개 달을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강아지 해는 그들 주위를 빙빙 돌며 끝없는 열정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마치 인생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맑고 투명한 웃음을 지었다. 그 행복한 소리는 창문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지민의 가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였고 그녀는 짜증스럽게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또 다시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게다가 옆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의 메아리를 몇 번이고 떠올렸다. 이 동물들의 활기찬 생명력과 그들이 얼마나 그녀를 괴롭히는지 생각하니 그녀의 목구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마치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내면의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기억해내야 하는 것처럼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쌓인 피로의 흔적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가 바라볼 때의 짜증을 반영하듯 입술이 살짝 떨렸다. 밤사이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밤중에 해가 짓고 그리고 다시 거의 새벽에 지민은 모든 것을 음소거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면 또는 몇 시간만이라도 혼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집 정원의 환상과 기쁨이 그녀를 맞이하는 가혹한 현실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녀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다음 밤이 찾아오고 그녀는 다시 같은 고통에 빠질 것이다. 지민은 갑자기 집 문을 열고 별로 차려입지도 않은 채 자신의 소유물과 이웃의 소유물을 가르는 돌길로 나섰다. 밝은 아침, 신선한 공기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짜증을 떠올렸다. 그녀는 호흡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로운 게 짖는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피가 끓었다. 그녀는 마침내 준호의 집문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정원이 잘 보였다. 잘 가꾸어진 잔디, 그늘을 만들어주는 중간 크기의 나무 두 그루, 그리고 다양한 색의 꽃이 피어있는 화단이 몇 개 있었다. 그 근처에서 달이 땅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해는 어미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 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지민은 너무 짜증이 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참을성 없이 문을 세게 두드렸고 준호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 그녀의 호흡은 빠르고 짧았으며 손은 순수한 분노로 떨고 있었다. 준호는 친절한 미소로 나타났지만 지민의 표정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본 후 거의 코웃음을 치며 요구를 입에 담았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아침 6시가 넘었다는 걸 아세요? 당신 개들이 저를 미치게 해요. 밤새 그들은 짖고 움직이고 소음을 냅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소동 때문에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준호는 예에 바르게 대답하려 했지만 곧 그녀의 눈에 경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잠을 못 주무셔서 죄송해요. 달과 해는 정말 조용해요.
무언가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한 보통은 그다지 짖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지민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매일 밤 듣고 있어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저 개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알아요. 준호는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어느 시점에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때로는 그들이 거리의 소음이나 고양이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약속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순종적인 동물이에요. 지민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에게 골칫거리예요. 그들을 조용히 시킬 수 없다면 여기서 내쫓아야 해요. 그들은 저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 폭발할 것 같아요.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준호는 그 불타는 시선 뒤에 그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 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민 씨, 개들은 제 가족이에요. 달은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 있었고, 해는. 지민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라 쌓인 피로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눈을 비볐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해요. 준호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민은 이미 몸을 돌려 집을 향해 단호한 발걸음으로 떠나고 있었다. 몇 초 후에 들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달과 해는 준호에게 다가가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마치 준호를 위로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것처럼 했다. 그는 약간 우울한 기분으로 두 마리를 쓰다듬으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해요. 친구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 후 몇 일은 비교적 평범하게 지나갔다. 준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일상은 일찍 일어나, 때로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자신과 개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달빛에 비추어 주변 거리나 근처의 공원 지역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달을 처음 데려왔을 때 그녀는 아직 강아지였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특별한 친절함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달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몇 달 후 해가 태어나자 세 마리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달은 사랑이 많은 어미였고 강아지도 그녀의 사랑스럽고 장난기 많은 성격을 물려받았다. 준호에게 개들은 동반자였고 피난처였으며 끝없는 기쁨이었다. 그는 그들이 정원을 뛰어다니거나 달아빠진 테니스공을 가지고 놀거나 꽃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때때로 해는 아직 어리다 보니 달 앞에서 지쳐 햇빛 아래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어미를 작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또한 달은 해에게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 엎드려 마치 해에게 사교성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준호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옆에 두고 그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이런 순간들은 그에게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 살며 걱정 없이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그는 이미 동물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두 마리를 돌볼 기회를 받아 인생이 풍요로워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민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리만 들려도 준호는 이웃이 다시 나타나 위협이나 모욕을 할까봐 상상하며 긴장했다. 밤에도 달과 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짖을 때조차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지민이 다시는 깨지 않기를 바라며 즉시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제가 최선을 다해도 개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동물이기 때문에 짖는 것은 때로는 피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다. 한편 지민은 자신만의 지옥에 빠져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좌절감은 커져갔다. 밤에 그녀가 오래된 집에 홀로 있을 때 그녀는 멀리서 준호의 정원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타인의 행복은 그녀 자신의 공허함 속에 꽂힌 칼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반쯤 어두운 방, 빈 과거를 반영하는 골동품 가구, 떠난 사람들의 기억. 저는 그녀가 고요함과 외로움의 우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옆집은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그 불공평한 감정을 견딜 수 없어요. 모든 게 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상기시켰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크기와 그 명백한 논리는 커져갔다. 그녀는 개들이 없어진다면 마침내 갈망하던 평화와 잠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아침 개들이 타이밍 나쁘게 짖어 그녀를 다시 깨웠을 때 잔인한 행위의 씨앗이 싹 텄다. 격분한 그녀는 거실로 나가 창가로 가서 이를 악물었다. 사라져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는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그에게는 무책임한 일을 하지 않도록 배우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동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지민은 분노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수록 결정적인 행동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졌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그는 달과 해에게 먹이를 주고 잠시 놀아주고 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는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들에게 충분한 물이 있는지, 그리고 개들이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2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지민은 창문 뒤에서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 기다려 준호가 떠났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그녀는 2집을 분리하는 작은 골목을 건너 준호의 집 뒷문으로 다가갔다. 정원은 조용했다. 달과 해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관목 근처에서 쉬고 있었다. 지민은 침입자처럼 느끼며 심장이 뛰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누군가 그녀를 알아차릴까봐 어깨 너머로 살펴보았다.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은 끝날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끝날 거예요. 그녀는 개들의 주의를 끌려고 혀를 차며 부르기 시작했다. 달은 길을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친절한 진돗개였고 인간의 악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해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분 좋게 뛰어가며 어미를 따라갔다. 지민은 무구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개들을 보며 내심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달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냄새를 분별하려 했다. 목에 무언가를 느끼고 표정을 굳게 한 지민은 긴장한 손길로 개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즉석목줄을 2마리에게 채우고 단단히 집 측면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그녀는 차고 문을 열고 그들을 차에 태웠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달은 작게 흐느꼈고 해는 그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평온했다. 지민의 일부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에 눈이 멀어 계속하라고 그녀를 재촉했다. 이걸 끝내야 해요. 그녀는 엔진을 시동하고 차고를 나와 인근 도로를 늪지대를 향해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죄책감과 좌절감 사이의 격렬한 전투였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으며 가끔 백미러를 들여다보면 달과 해의 혼란스러운 눈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범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쌓인 분노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이것이냐 아니면 다시는 잠을 자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녀는 개들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리 늪지대에 도착했다. 지민은 나무 근처의 빈터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차의 뒷문을 열었다. 당황한 달과 해를 데리고 나왔다. 그곳에 흙은 젖어 있었고 강한 냄새가 났다. 지민은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을 풀어주었다. 개들은 이 낯선 환경에 약간 겁을 먹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긴장한 달은 자신이 위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마치 보호를 받으려는 듯 지민의 다리에 몸을 기댔다. 강아지는 좀 더 모험심이 있어 몇 발짝 더 나아갔지만 왜 그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미와 지민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지민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는 개들을 쓰다듬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 후 여러 번 잠 못 이룬 밤들, 눈 주위에 다크서클, 끝없는 분노가 떠올랐고 한 발 물러서서 중얼거렸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차에 올라 개들을 남겨둔 채 후진했다. 달은 몇 미터 쫓아왔지만 미끄러운 지형에서 차량을 따라가기는 어려웠다. 결국 개들은 빈터 한가운데 서서 지민이 떠나는 것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해는 울며 어미에게 다가가 어미의 앞발에 바짝 붙었다. 지민은 백미러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과 죄책감을 삼키며 돌아가는 길을 바라봤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원문을 열자마자 달과 해간을 장난스럽게 핥고 뛰어오르며 그를 맞이하던 환영이 그리웠다. 그는 정원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망쳐버린 걸까? 그는 관목까지 확인하고 개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짖음소리나 소리조차 없었다. 이상한 공포감이 그의 위장 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집에 들어가 개들이 침입했는지 방을 확인했지만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밤이 오기 시작하자 준호는 목구멍에서 패닉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길로 나가 갈라지기 시작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 블록을 몇 번이고 돌아다니며 몇몇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절망감에 빠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민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문을 열자 눈썹을 찌푸리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달과 해를 보셨나요? 준호는 고통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무관심한 척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갔나 보네요. 오늘도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보세요. 그녀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고 이마를 찌푸렸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솟구쳤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래요. 당신의 창문에서는 제 정원이 직접 보이잖아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준호가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요. 사실 바빴어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준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는 몇 초 동안 현관에 서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느낌과 함께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목에 무언가를 느꼈다. 정말로 지민이 개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의 분노가 여기까지 이른 걸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달과 해와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강아지였던 달이 부드럽게 그를 핥았던 것, 공원에서의 산책, 정원에서의 놀이, 그리고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해의 탄생까지. 전에는 활기로 가득 차 보였던 그 집도 이제는 그들이 없이 마치 사막처럼 느껴졌다. 한편 지민도 깨어 있었지만 이번의 불면증은 개 짖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준호가 고통으로 쇠약해지고 지민이 후회와 싸우는 동안 개들은 황야를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 정체된 수면에는 나무 그림자가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곤충, 양서류, 숲을 아래를 움직이는 파충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은 모성의 본능으로 해를 자신의 곁에 꼭 붙여두었다. 강아지는 추위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공포에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 숲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을 의지하고 있었다. 진흙이 달의 금빛발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냄새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정원과 준호의 팔이라는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익숙한 냄새가 없었고 오직 젖은 잎과 풀, 그리고 아마도 포식자의 냄새만 있었다. 멀리서 물이 튀는 소리, 가지가 스치는 소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벌레 소리 등 소음이 커졌다. 해는 지쳐서 계속 울려고 했고 입을 열 때마다 달은 마치 조심해, 더 심한 것들의 주의를 끌지 말자고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그를 부드럽게 밀었다. 이른 아침 시간은 개들에게 고통스럽게 천천히 지나갔다. 달은 걸음마다 피로를 느꼈고 작은 해는 수풀 아래 숨겨진 뿔이나 돌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햇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거의 늪지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아침 첫 빛으로 주변 상황이 더 잘 보였지만 위협은 변함없었다. 시야가 좋아졌다는 안도감과 진흙탕 지역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발견한 공포가 뒤섞였다. 그 후 배고픔과 목마름이 시작되었다. 강아지에게 그것은 특히 잔인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했고 늪의 더러운 물을 몇 방울 이상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열쇠를 들고 그 지역 구석구석을 수색하겠다는 결심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달이 어릴 때나 호기심 많은 길을 쫓아갈 때 때때로 근처의 늪가에 도망치곤 했던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에게 심어진 본능이었을 것이고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제가 먼저 확인할 장소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차에 올라 도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서둘러 운전했다. 늪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상당히 넓었다. 그는 늪으로 이어지는 시골길의 정문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도보로 수색을 시작했다. 그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아드레날린과 희망이 솟구쳤다. 불면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고통 때문인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여러 번 달의 이름을 외쳤다. 젖은 길을 걷다가 그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만약 동물들이 야생 동물에게 공격받았다면 어떨까? 만약 지민이 그들을 더 멀리 데려갔다면 어떨까? 그는 달과 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다. 달과 해는 그의 가족이었고 최근 몇 년간 그가 항상 함께했던 유일한 동반자였다. 절망감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거의 2시간의 헛된 수색 끝에 늪은 거대해 보였고 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또한 한 발짝마다 지형이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는 것을 깨달았고 깊은 곳에 빠질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사라진 개들의 이미지가 그에게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달과 해의 이름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사이 달은 강아지를 데리고 쓰러진 통나무와 끈적끈적한 진흙을 헤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금색 털을 비추었지만 대부분은 더러워져 있었다. 갑자기 해가 뭔가 흥미로운 냄새를 맡고 정신이 팔린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을 때 작은 강아지가 더 이상 그녀를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워져 작은 낑낑거림을 내며 걱정스럽게 그를 찾기 시작했다. 멀리서 해의 서툰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갈증을 해소하거나 탐험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늪의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달은 더 가까이 오라는 듯이 낮게 짖었지만 강아지는 위험을 무시했다. 그때 둑 가장자리를 살며시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달의 심장이 멈췄다. 개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거대한 악어가 살금살금 나타나 해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개는 처리하려고 몇 초간 얼어붙었다. 위협은 즉시 개입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해는 그 무서운 짐승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달은 필사적으로 짖으며 생각 없이 가장자리로 달려갔지만 거리는 멀었고 지형은 미끄러웠다. 동시에 준호는 멀리서 짖는 소리와 혼란을 들었다. 그는 달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는 무릎까지 진흙으로 뒤덮인 웅덩이를 피하며 전속력으로 그 방향으로 달렸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피가 얼어붙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해가 거의 가장자리에 있고 악어가 턱을 벌려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달이 강아지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쳐 파충류를 쫓아내려 했지만 파충류는 이미 먹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그는 강아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악어가 먼저 공격해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시간 내에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건조한 충격이 공중에 울려 퍼졌다. 상당한 크기의 돌이 악어의 머리에 맞았고 악어는 온 몸을 멈추고 공격이 온 곳으로 비틀어진 시선을 향했다. 파충류는 놀라 몸을 떨며 멍해졌다. 준호는 당황하며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았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지민은 흙 언덕 위에 서서 손을 들고 있는 채로 거친 숨을 쉬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뛰어, 빨리 뛰어. 지민이 해를 향해 긴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외침을 듣고 뒤에 위험한 것이 있다고 느낀 강아지는 돌아서서 마침내 거대한 포식자를 알아차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어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악어는 그 타격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몇 초간 망설이며 방금 하려던 치명적인 물기를 할 수 없었다. 달과 해가 제외했을 때 준호는 지민과 합류해 둘 다 동물을 확실히 겁주기 위해 발견한 돌이나 막대기를 더 던지기 시작했다. 여러 번 더 충격을 가한 후 짐승은 물러나 진흙 속 깊이 들어가 한동안 물속의 모습을 감췄다. 늪지대의 고요함이 돌아왔고 준호와 지민의 거친 숨소리와 어미 곁에 바짝 붙은 해의 작은 흐느낌만이 소리를 깼다. 준호는 서둘러 개들에게 다가가 건강을 확인했다. 그는 달을 껴안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으며 아마도 가지에 긁혔는지 그녀의 발에 진흙과 피가 묻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는 그에게 바짝 붙었고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을 찾은 기쁨과 숨막히는 광경의 충격을 섞어 느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직 서 있는 지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악어가 사라진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마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준호는 아직 혈관에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몇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그들을 데려왔군요. 그는 어려움과 의혹을 담아 물었다. 지민은 가슴에 큰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신발의 진흙 자국과 손의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인생과 복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목격했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다. 맞아요, 제가. 그녀는 깨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개들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더 이상 소음을 견딜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며칠 전에 다시 쉴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을 이해했을 때, 당신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이 동물들의 순진한 표정을 떠올렸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준호는 분노, 실망, 안도 등 다양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민은 계속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젯밤은 개 짖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후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몰래 찾으러 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마도 데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악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다. 제가 그들을 죽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젯밤, 고통,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때리고 모든 고통을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민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도 외로움과 후회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여성임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듯
며칠 전에 그녀에게 다가갔던 것과 같은 순진함으로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 많고 적극적으로 지민에게 다가갔다. 해가 떨리는 여성의 손을 핥는 단순한 행동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로 목소리를 숨기며 반복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를 갉아먹고 있던 분노를 천천히 내보냈다. 그는 개 옆에 무릎을 꿇고 지민에게 시선을 옮겼다. 저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아직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는 비겁자예요. 수면 부족과 분노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비난하거나 더 나쁜 일을 해도 당연해요. 긴장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태양은 점점 높아지며 늪지대에 꼬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마도 모든 드라마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멀리서 새 지저귐 소리가 들렸다. 한편 개들은 마침내 안심한 듯 고마워하며 준호를 핥고 있었다. 준호는 일어섰지만 아직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는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배고프고 겁에 질려 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민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중얼거렸고 자신의 행동이 암시하는 것만큼 잔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동물병원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가 지불할게요. 적어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개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안도감과 개들의 실종 원인이 된 사람이 또한 그들을 구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발견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긴장된 침묵 속에 출발했다. 집에 돌아오자 달과 해는 아직 겁에 질려 있었고 마치 자신들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진정시키려 했고 지민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며 현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처가 그녀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고백했다. 상처받고 화가 난 준호는 지민의 개입이 없었다면 해가 악어에게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달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잔인함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외로움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준호는 개들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화해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원한을 버리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개를 훈련시키고 이해와 상호 존중의 바탕을 둔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안심한 지민은 스스로를 추스르고 손상을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웃들은 지민이 자신의 실수를 갚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준호와 개들과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고 훈련 방법을 배우며 달과 해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했다. 준호는 지민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고 불안을 줄였지만 개들과 함께 있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버림받은 흔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해는 큰 소리에 놀라곤 했다. 준호의 헌신적인 돌봄과 끊임없는 관심 덕분에 동물들은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지민은 매일 조금씩 거리를 줄이며 간식이나 장난감을 가져왔다. 그녀는 해로부터 너무나 순수한 용서를 받아 깊이 감동했다. 쓰라린 감정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때까지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거리는 고요함을 되찾았다. 처음의 소문은 사라졌고 이야기는 공감과 화합의 예가 되었다. 지민에게 악어에게 공격당할 뻔한 해를 구한 것은 자신의 원한에서 깨어나는 행위였다. 아침이 지날수록 손상을 복구하고 싶은 그녀의 의지는 커졌고 준호와 그의 개들과의 우정도 깊어졌다. 이렇게 갈등은 악화되기는커녕 상호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유대가 탄생했다. 달과 해는 게임을 계속했고 지민은 창문을 열고 빛을 들이는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때로는 자비로운 행동이 가장 어두운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것과 끔찍한 행동 후에도 용서의 길을 선택하면 항상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준호는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준호의 집 정원에는 새 울타리가 세워졌지만 그것은 두 집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달과 해는 두 정원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두 이웃은 종종 저녁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공유한 위험한 경험은 깊은 유대를 만들었고 지민은 더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생명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저녁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준호는 지민에게 물었다. 이전에는 개소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는 그 소리에서 외로움을 듣지 않아요. 대신 사랑과 생명을 들어요. 아마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준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서 달과 해는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두 집 모두의 기쁨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민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진정한 연결을 통해 오는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녀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기억의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우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1년 후 준호의 정원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웃들이 모두 모여 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테이블 위에는 개들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가 있었고 사람들을 위한 음식과 음료도 풍성했다. 지민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도 달과 해를 돌보곤 했다. 그녀는 준호가 출장을 갈 때면 개들을 돌보는 것을 자원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겼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돗개와 늪지대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이웃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준호와 지민은 이제 단순한 이웃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개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지민이 어느 날 말했다.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침묵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치게 할 뻔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원하죠. 그들 앞에서 달과 해는 석양을 배경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다녔다. 그들의 실루엣은 붉은 하늘에 대조되어 보였고 그들의 행복한 짖음 소리는 이제 두 집 모두에게 음악과 같았다. 지민은 이제 밤에 개 짖는 소리에 깨어나도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용서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후에도 항상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고요함 속의 용서. 그것은 단지 침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제 달과 해의 짖는 소리와 함께 두 집 모두에 깃들어 있었다.